자, 이강백의 결혼입니다. 일단 이 작품은 갈래가 희곡이죠. 네. 갈래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곡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희곡은 일단 대사, 그리고 해설, 그리고 지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곡의 3요소예요. 희곡의 3요소는 해서가 뭐야, 대사, 해설, 지시문이죠. 그러니까 대사라는 건 이제 말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설, 지시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와 동작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작과 말로 되어 있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는 간접 제시를 통한 문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형 문학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데 연극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그걸 현재형으로 보여주지 소설처럼 과거형으로 서술을 하진 못해요. 뭐 서술 자체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현재형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술자 없다. 이게 소설이랑은 좀 다른 점이죠.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희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갈등 문학이죠. 갈등 문학.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강백 씨의 결혼이라는 작품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약간 내용이 일반적인 그런 구성이 아니고, 갈등으로 이렇게 쭉 전개되는 그런 구성이 아니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옆에 하인이 서 있는데 그 하인이 이제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희곡의 특징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등장인물은 남자, 여자, 하인이에요. 작가 노트, 이게 이제 해설인데, 작가 노트가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응접실 또는 아담한 소극장 같은 곳, 그런 실내에서 공연하기에 알맞도록 썼다. 이게 이제 뭐예요? 공연하기에 알맞도록 썼다. 이게 바로 희곡입니다.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 상연을 위한 그런 글이죠. 음악으로 비교하면 실내악 같은 것이다.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고 별다른 조명이나 음향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연극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인 연극, 특히 이제 서양의 연극은 관객과 무대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객들의 호응이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와 관객의 구분이 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다 정도. 그래서 관객들의 호응과 참여가 필요한 작품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연극들과는 좀 다르죠. 이 연극의 등장인물 하인은 그들로부터 잠시 모자나 구두, 넥타이 등을 빌려야 합니다. 이 빌린 물건들을 단순히 소독으로 응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품을 검토하면 알겠으나 이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렸다가 되돌려준다는 것,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에요. 이 글의 핵심,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연극에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자, 뭐 이제 뒤에 가서 봅시다. 그거는 하인, 그는 빌린 물건들로 한 남자를 치장합니다. 자, 그래서 하인과 남자가 나왔죠. 하인. 구색이 맞지 않고 엉뚱한 다른 물건들로 남자는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럭저럭 부자처럼 보이게 된다. 왜 구색이 맞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자, 구두, 넥타이를 빌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걸 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걸 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겠죠? 색깔도 안 맞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웃기라고, 우스꽝스럽게. 하지만 부자처럼 보이게 된다. 그다음 보시면 남자, 그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다 가리는 커다란 이야기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인은 남자 곁에 부동 자세로 섭니다. 중략.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정리해놨네요. 젊고 잘생겼지만 가난한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인과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 부자인 것처럼 꾸미고 맞선을 보기로 한 여자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자가 집에 도착한 후 여자가 마음에 든 남자는 빌린 물건들로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부른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85쪽. 그 밑에 또 있네. 나를 보시면 남자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내 듭니다. 슬그머니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자, 그래서 라이터는 뭐야? 밑에 나오지만 불을 과시하기 위한 소도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누구예요? 지 거 아니죠? 네, 빌린 겁니다. 그는 라이터를 공기놀이 하듯 허공에 던졌다가 받고 난다. 왜요? 자랑하려고. 네. 뭔가 이제 뭐 금으로 된 그런 거겠죠? 던지면 어때요?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겠죠? 네. 남자 라이터 최고품입니다. 금제 그리고 진주가 박힌. 누가 물어봤는데요? 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다음 보시면 하인 허공에 올라간 라이터를 툭 채워갑니다. 이리 줘. 자기의 시계를 가리킨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린 물건이기 때문에 돌려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은 옆에서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인은 남자의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그런 빼앗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됐나? 벌써 4분이 지났어? 시간 하나 빨리 간다. 어디 두셨습니까? 갑자기 딴소리 하죠? 네? 내 라이터. 라이터? 아니고 날개 말입니다. 뭐 일부러 이제 말 바꾸는 거죠. 날개? 네, 날개. 물론 집에 두고 나오셨겠죠? 요즘 천사들은 겸손해서 그 우아한 날개를 살짝 집에 두고 나오는 걸 유행으로 삼고 있다더군요. 당신도 역시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겠죠?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작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천사다.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여자가 무엇라고 하기 전에 재빨리 말을 잇는다. 당신은 날개만 없다 뿐이지 천사시다 이겁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소유권 문제인데 나의 천사시다, 내 것이다 이런 겁니다. 벌써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네, 방금 들으셨듯이. 너무 빨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왜요? 내 결론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기라도? 아니요. 하지만요, 우린 아직 인사도 안 한걸요. 처음 뵙겠어요. 더 처음 뵙겠습니다. 말장난입니다. 네, 말장난이에요. 안녕하세요? 더 안녕하세요? 네, 말장난. 제 이름은 우리 소개는 나중에 합시다. 요즘 인간관계는 결론이 시작이 되고 서로의 신상 소개는 맨 끝으로 돌리는 걸 새로운 관습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현대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말인데 요걸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진실이 결여된 거짓과 과시의 세계라는 점을 꼬집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비판이 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자의 태도. 남자는 여자를 잘 모르죠. 그런데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왜죠? 이쁘니까요. 그죠? 네. 이쁘니까. 이뻐서 마음에 든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안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이거죠. 여자의 미모를 중시해 호감을 표하는 남자의 모습. 그죠? 네. 이것도 사실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무엇을 중시해서 보느냐? 재력, 돈 이런 걸 중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보면 요즘의 인간관계는 결론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시작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보는 순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이미 해버리기 때문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기도 한마디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시작할 때 결론을 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전부인. 이해되시죠?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의 신상 소개는 그러니까 서로의 신상 소개, 다시 말하면 서로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걸 풍자하는 겁니다. 뭐 진짜로 사람들이 만나면 이름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것부터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걸 빚고 와서 풍자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습도 새로 생겼군요.
네, 그건 별로 자랑거리 없는 남자가 첫눈에 반할 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응용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 남자가 별 신통찮은 자기소개를 할 경우 상대편 여자는 몹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그 즉시 끝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태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지은 다음 소개는 그때 가서 하십시다. 좋겠죠, 그게? 이건 뭐냐면 이 남자는 지금 다 빌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괜찮아 보여요. 그죠? 그러므로 이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결정을 짓고 나서 까고 싶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여자 네 좋아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끌려가고 있죠. 자, 그다음 보시면 두 남녀는 의지에 앉는다. 동시에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합니다. 결혼합시다. 굉장히 빠르죠. 결혼? 누가 누구하고요? 그야 내가 당신하고죠. 만난 지 몇 분 됐다고 그러시죠? 시간을 따진다면 나도 할 말이 많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 아십니까? 짐작이 안 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께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그 3분의 1이나 덧없이 보내고서야 당신을 만났어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는 급하죠. 왜 급해요? 시간이 지나면 하인이 내 걸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지기 전에 이 여자와의 관계를 결정 지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급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하인 느닷없이 덤벼들어 남자의 구두를 벗겨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빌린 거예요. 여자는 몹시 당황합니다. 남자는 만류하지만 하인은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는 듯 시계를 가리킵니다. 남자는 구두를 빼앗기고 하인은 벗겨낸 구두를 가져갑니다. 중략.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여자는 남자가 부자라는 사실에 황홀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재력을, 남자는 여자의 미모를 우선적으로 본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자 하인은 남자의 넥타이를 빼앗아 갑니다. 남자는 관객석으로 내려가 한 남성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립니다. 이거 이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랬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자, 이거 뭐예요? 이 남자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덤, 덤, 덤. 여기서 이 남자는 덤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여자의 입장을 좀 이제 고려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여기서 이 덤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덤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죠? 네. 덤의 의미,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네. 특히 남자에게 자신의 사기 행각을 반성하게 만드는 장치.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남자가 덤 그 이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고 이 여자한테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사기 행각을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잠시 빌린 것이고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내용을 보면 또 덤덤덤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여자의 아버지 말을 들으며 자신의 거짓 노름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거짓 노름을 조금씩 되돌아보고 있다. 어머니 얘기는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님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덤 더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겐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남자한텐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이해심 많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덤. 네?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줍니다. 자, 빌린 걸 되돌려드린 겁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지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립니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난 당신을 사랑해. 거기서 뭘 하시죠?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기서 이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반복은 뭐냐면 밑에 나오는데 여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 눈뜨기 시작했다. 그것을 이제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극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거든요. 연극이 뭐 길어봐야 2시간이니까 이 2시간 동안 어쨌든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언제 다 설명을 하겠어요. 영화랑 또 달라요.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약적인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자에 대한 사랑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다가옵니다. 뭐라고 계세요? 덤.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 돌리는 거예요.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셔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됐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끼니까 더 이 여자한테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죠. 나는 사실 빈털털이에요. 게다가 얘네 엄마도 똑같은 걸 당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여자는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연한 거 설명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남자의 어깨에 기댑니다.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는 물건들을 뺏기고 있죠. 하인 남자에게 덤벼듭니다. 호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털어갑니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것은 사랑을 통한 행복을 깨닫게 된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줄이 안 쳐져 있을까? 이것은 사랑으로 인한 행복. 다시 말하면 재물이 아닌 사랑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자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죽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봤었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까지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뭐예요? 사람이 지닌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돌려주어야만 한다. 이런 것을 깨달았죠.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게 나에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이렇게 부자시면서. 이런 말이 이제 생략도 있겠죠.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가 없으세요?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갑니다. 탁상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냅니다.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자랑할 만한 건 뭡니까? 바로 미모. 미모입니다. 미모.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옛날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김사랑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네, 그 김사랑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를 빼고 여자가 지켜야 할 건 딱 하나다. 미모.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현대 사회의 단면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남자의 재물을, 남자는 여자의 미모를 우선시하고 그걸 보고 거의 대부분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현대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랑할 만한 건 미모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을 캐스팅을 해야 되겠네, 그죠? 하인 시계를 보더니 탁상위에 놓여있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갑니다. 이번엔 모자가 탁상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 아니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탁상은 크고요. 만약 탁상이 모자에게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약간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네요.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그 다음 보시면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섭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하인도 예쁜 여자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뭘 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처녀시군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45이에요.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진 않을 텐데, 그죠?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미모 역시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물론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정말인가, 시간이 지나면 늙는 게 맞기는 맞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뭐 50대인데 뭐 완전 뭐 20살 같은 분들, 오히려 내 주변에 20살보다 안 늙어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긴 계시답니다. 계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생명도 돌려주어야 하고 미모도 돌려주어야 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네, 재밌었어요. 여자는 이제 별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냥 재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사진을 통해서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중략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자는 고백을 하고 여자 역시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우 예. 잘 됐네요. 그죠? 딴딴따단. 하인이 남자의 저고리를 벗겨가자 남자는 여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도 자신을 향한 감정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자로 갑니다. 하인, 남자에게서 벗겨낸 저고리를 들고 나갑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바지가 남았습니다. 바지가... 네, 비록 맨발에 윗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런 어조는 아니겠죠?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네, 지금 상황 파악 아직도 못하고 있죠?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요.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이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로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두, 넥타이, 모자, 옷은 뭐예요? 물질적인 거. 그죠? 물질적인 거. 부정입니다. 부정. 구두, 넥타이, 모자, 옷. 물질적인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가치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17번 답은 당연히 1번일 겁니다. 자, 그 다음 92쪽. 하인 돌아와서 두 남녀 앞에 우뚝 섭니다. 어머, 또 왔어요.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젠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의무? 의무가 뭐죠?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르긴 합니다. 말장난인데 약간 다르긴 하죠. 사실은 물론 모두 빌린 것이죠. 일시적인 거 누가 모릅니까? 생명도 빌린 거, 시간 지나면 죽을 거 누가 몰라요? 하지만 이 집이 빌린 거라고는 말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남자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타로 보면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습니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게 빨리 나가라 이거죠. 안 나가면 쫓아내겠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있었죠.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이제 빈털터리 모든 건 빌린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갈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쪽.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긴장감 조성이에요. 이제 다 신었으니까 좀 있으면 와서 패겠죠.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뭐 빈털터리랑은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맹세를 했었나 봐요. 그죠? 글쎄 그건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사진.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게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닌.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여자는 떠나고자 합니다. 남자는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여자는 떠나네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전까지 걸어 나간다. 잠깐만요, 덤.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참, 이 말장난이에요. 예, 말장난.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알아두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사기꾼이에요가 이 사기꾼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그냥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그냥 읊조리듯 안타깝다는 듯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 다음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는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자,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객에게 말을 직접 건네고 있다. 그래서 관객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갑니다. 하인은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여자에게 말합니다. 덤, 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당신의 남성 관계에게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드렸지요.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당신도 빌린 것이다. 당신을 내가 빌리게 된다면 당신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겠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걷어차입니다. 드디어 이제 처맞고 있죠.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합니다.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어머니도 그 어떤 진실한 사랑을 약속하는 남자에게 남자의 말에 속아서 결혼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야? 남자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건가?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실한 사랑을 택하면서 아름답게 끝나곤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소유의 의미, 진정한 소유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빌린 것이고 그 빌린 것을 빌리는 동안 소중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맥락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너무도 빠르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미모를 여자는 남자의 재력. 물론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재력이 좀 중요하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세태를 좀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그 중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 희곡의 특징 오른쪽에 지시문 대신 작가 노트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소품이나 무대장치 조명 음향이 없다. 관객에게 이거 세 번째 거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관객의 물건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여기서 하인은 시간에 의해서 여기서 하인이 의미하는 게 시간을 상징합니다. 시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남자와 하인의 갈등이 뭐 이건 아시겠죠. 보면 넘어가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덤의 의미 이건 나옵니다. 꼭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남자가 깨달은 인생의 진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빌린 것이다. 어렵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 됐고 자, 사진의 의미.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진은 결국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이 아름다움도 결국은 소멸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미난 놀이. 뭐 이거 똑같은 거니까 넘어갑니다. 경고문의 기능 됐고 하인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이 됐고 남자의 충격 됐고 당연한 얘기니까 여자의 내적 갈등 드러납니다. 구둣발의 의미 이거 중요합니다. 구둣발의 의미는 긴장감 고조죠. 뭔지는 아시죠? 남자의 팰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학습 활동을 좀 봐야 되겠네요. 학습 활동. 자, 마음에 들어한 이유. 아름다웠다. 부유해 보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인 이유는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예, 남자의 어떤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거는 이제 해두시고요. 예,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희극적 갈등. 이거 좀 체크해 줍시다. 희극적 갈등. 여기서 뭐냐면 하인과 남자의 몸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빌린 물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하인은 빼앗으려 가는 과정에서 희극적 갈등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갈등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갈등과 주제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곡은 갈등 문학입니다.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남자와 하인 사이의 외적 갈등 그리고 여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좋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어쩌면 좋아. 이런 게 이제 내적 갈등이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극갈래의 특징 중요합니다. 일단 공연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형이다. 요거 말씀드렸죠. 현재형 문학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등 문학이다. 됐습니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다음 활동을 통해 극갈래의 특징을 알아보자. 알아보세요. 네. 위에서 했으니까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소설과 희곡에서 서술자의 개입 여부.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희곡은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을 연기해보자. 연기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백의 결혼을 마무리하겠습니다.